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씨가 나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성장하면서 내 성씨에 대한 뿌리나 내 성씨에 대한 가문, 그리고 성씨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어른이 되어도 일정한 나이, 대략 50세 전후가 되겠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성씨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잘 가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이제 성씨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파보면은 참 그 역사는 대단히 오래되었고, 또 그 역사를 따져가다 보면은 나의 성씨는 가문이 명문인가? 또 과거에 합격은 몇 명이나 했지? 또 더 나아가가지고 장원급제가 우리 가문에 있나?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가문에 정성이 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50이 넘어가면서부터 가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씨를 찾아본 결과 대단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성씨면은 명절이나 또는 가족들이 모일 때에 후손들에게 조카나 아들들이 되겠죠. 우리 집안은 말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자부심을 표현해야 되겠는데, 알고 있는 지식이 사실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씨에 대한 유래와 역사를 한번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도 좋겠고, 또 한국의 명문가에 대해서 대략 한 30위권 전후로 해서 한번 쭉 공부를 해보는 것도 대단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명문가를 보기 전에 한국인의 이 성씨가 어디서 왔지? 그 유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지? 라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아가지고 먼저 한국인의 성씨의 유래와 역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성가시의 글자의 어원이라고 해놨습니다. 우리가 성씨라고 하면은 성씨는 대략 내가 갖고 있는 이 성씨에 대해 어떻게 이 글자가 만들어질지라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이라는 글자에 대해서도 별 관심을 가져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한자는 상형 문자와 그리고 조합, 그러니까 형성 문자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상형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것은 어미상을 조합해가지고 형성화 시켜가지고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글자 중에 하나가 이 성씨 할 때 쓰는 성자입니다. 자, 성자를 보면은 먼저 우리 각골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각골문이죠, 그죠? 예. 각골문은 여기 지금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이게 여자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뭔가 싹이 올라오죠, 그죠? 이게 이제 출생을 뜻하는 만물의 소생을 뜻하는 날생자가 이렇게 각골문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각골문에는 여자가 오른쪽에 있는데 전서에는 이렇게 여자가 왼쪽으로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후대로 오면서 위치가, 여자의 위치가 각골문에는 오른쪽에 있는데 전서에는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는 게 변화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성이라는 걸 보면은 그럼 결국 자, 이렇게 이제 요렇게 바뀌어 놓죠. 그죠? 예, 초성 이렇게까지 행서 초서까지. 그러니까 이제 성이라는 걸 글자를 모습을 보면은 성은 여성을 말하는구나. 태초에
우리의 성씨는 여성의 성을 받았구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선사시대가 되겠죠. 그죠?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역사시대 때에는 여성 중심의 사회가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여러 명을 이렇게 거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죠. 그러니까 엄마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라는 걸 알지만은 남자는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남자는 떠나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여자의 성을 가지고 타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자의 성씨가 고대 사회, 그러니까 선사시대 때와 그리고 일정 시기 고대 사회까지 여성의 성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중국 문헌에도 확인이 되죠. 그 중국 문헌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사망오제 시대가 있습니다. 사마천에 썼던 사기에 보면은 사망오제 시대가 나오죠. 그죠? 이 삼황오제 시대에 보면은 그 중에서 신농시, 우리는 천황, 지황, 인황 해가지고 삼황이라죠. 그죠? 그 중에 신농시, 즉, 지황, 농사의 시를 만들어주셨다라는 황제가 신농시입니다. 이 신농시의 어머니가 성이 강씨입니다. 왜 강씨냐? 강수라는 지역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신농시의 어머니 성씨를 강씨로 붙인 거예요. 그 지명이죠. 그죠? 그 어머니가 살았던 동네 마을 이름을, 지역 이름을 따가지고 강수에 살았으니까 강씨가 된 거예요. 그럼 이름은 또 있습니다. 오제에 오게 되면은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의 성씨, 어머니의 성씨가 희씨로 되어 있습니다. 왜 희씨냐? 희수강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희씨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임금이 있죠. 그죠? 순임금의 어머니가 요하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요씨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순시대에 요순시대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강씨, 희씨, 요씨 다 어머니의 성을 딴 거예요. 그건 어디냐? 여기에서 보시면은 엄마가 성을 만들어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또는 고대 사회 때에는 성씨가 모성을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각골문과 전서에 보면은 여자와 아이의 탄생을 붙여 성씨를 나타낸 것으로 바로 여자와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 이 태어나는 모습이죠. 그죠? 나타낸 것으로 현대 북의 사회에서 아이가 아버지 성을 따라 쓰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성씨를 쓴 것은 언제부터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대략적으로 유교 사상이 뿌리를 내리는 그 시점이 거의 보편화되었을 것이고, 빠르게 올라가면은 청동기 시대 때에 들어가면서 남성 중심의 사회가 구성되었을 때부터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네 성씨가 뭔고라면은 성은 엄마는 누구이고 아버지는 누구냐라는 뜻이 되겠죠. 그 시자를 이거 보세요. 이 시자도 보면은 각골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숙이고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 잡고 있다. 그죠? 이게 뭔가 씨앗 주문이라는 거죠. 초정해 볼 때. 그럼 남자가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모습이라는 거, 씨앗을 뿌리는 모습. 그래서 이 씨앗을 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각골문을 보면 허리를 숙인 채 물건을 든 모습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 또는 낳다, 또는 들다 등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고, 또 손에 들었던 모습이 요거 있죠. 그죠? 요거 손에 든 것은 씨앗으로 추정된다고 학계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씨족이라 하면은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되고, 그리고 자네 성씨가 뭔가라고 물으면 엄격히 말하면은 엄마는 누구이고 아버지는 누구인가라는 표현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통합적으로 그냥 성씨가 뭔가라면은 엄마는 빼고 아버지만 말하는 사회가 오늘날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이라는 그 의미는 태초의 성은 여성의 성을 가지고 있었고 남성의 성을 가지게 된 것은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되는 대략 청동기 시대부터 올라가면 맞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것이 이제 남성 중심의 성시가 거의 정착화된 것이 대략 고대사회 한 우리나라 같으면은 삼국시대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의 성시의 역사. 우리 한국인의 성시의 역사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성은 모계제 사회에서 어머니의 성시나 아이를 낳은 지명에 따라서 성을 치렀다는 것을 설명드렸다. 그죠? 중국 순임금의 어머니가 요하 근처에 살았다 해가지고 요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황제의 어머니가 희수 근처에 살았다 해가지고 희시라고 붙였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어머니 성씨가 고대사회에는 보편화되어 왔던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명하죠. 그죠? 우리가 서류를 쓸 때 보면은 성명 이렇게 씁니다. 성명하면은 성은 원 개념은 어머니지만은 청동기 시대부터 계급 사회가 된 남성 중심 사회가 되면서부터 남성으로 바뀐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에 갖고 있는 성을 이제 우리가 성이라고 쓰고 있고, 명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이름 명자도 보시면은 이름 명자, 자, 우리 저녁 석자 아시죠? 저녁 석자 여기 해놨잖아요, 그죠? 저녁 석자와 입구자가 합성된 글자입니다. 한자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상형 문자와 형성 문자로 크게 이루어진다 했죠, 그죠? 상형이 안 되는 것은 형성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누구를 부르고 싶은데 그 아이의 이름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아이를 정확하게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보니까 얼굴을 보고 말하니까 괜찮지만은 밤이 되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밤에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지은 것이 명입니다. 그리고 명자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보세요. 밤이죠. 저녁석자입니다. 저녁석, 입구자, 저녁의 입으로 호칭하는 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명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성명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석가, 저녁석자와 입구자의 합성자가 캄캄한 밤에 부른다는 뜻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또 하나, 성명할 때 성자입니다. 성. 성은 여자와 날생자죠. 계집녀와 날생자를 결합한 게 성이랬잖아요. 여자가 낳았다는 겁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태초에는 모계혈통이었고 씨는 부계혈통이었다. 그러니까 모계와 부계를 합성해가지고 성씨가 된 겁니다. 자, 이것은 주나라 때 왕족과 귀족만이 성을 가졌고 평민은 진시황 때부터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성은 고대사회는 특정 계급만 성이 있지 일반 계급은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탕으로 보면 우리 한국 성시의 역사를 이래 보시면은 삼국시대부터 한국의 성시가 상용화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문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고대문을 찾아보면 우리는 고대문헌 중에 제일 오래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우리나라 성시가 대략 고구려 백제 신라 왕족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삼국사기와 유사의 고구려의 성시를 보면은 뭐라고 써라 기록하고 있느냐. 고구려 왕족의 성시는 고시다. 고시라고 쓰게 된 그 유래는 고구려라는 이름에서 고자를 따가지고 고시라고 쓰게 되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 고시라는 이름 명칭을 썼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니까 삼국사기와 유사를 또 다시 검색해 보니까 그 속에는 왕실에서 성을 하사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성시가 극시, 이길 극자입니다. 극시. 그 다음에 중실,
중자는 사람 인변의 가운데 중자 쓰는 그 버금중자라죠. 그죠? 무엇이 버금간다 이런 뜻이에요. 중시. 그 다음에 중실. 그 다음에 소실. 적을 소자입니다. 한자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큰 집안에 버금가는 가문이다. 이런 뜻에서 붙였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소실. 소실이라는 것은 큰 집안에 비하면은 조금 적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왕실에서 극시, 중실, 소실하는 성실을 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고구려 왕실의 고시를 언제부터 썼느냐? 기록을 찾아보면은 장수왕의 이름이 정확하게 고연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5세기 장수왕 이전까지는 왕실에서도 고시의 성을 안 썼다는 거예요. 중국 문헌도 그렇고 우리나라 문헌도 그래요. 그러니까 고시라고 정확하게 쓴 것은 5세기 장수왕 때부터 고시의 성을 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백제는 어떻느냐? 백제 역시 상구조사와 사기를 찾아봤죠. 그 내용을 검색을 해보니까 백제에도 건초고왕 이전까지는 이 성씨를 부여시라고 불렀지만은 부여시라는 성을 쓰지 않고 이름만 나와요. 그러면 이 백제 건초고왕 때에 그런 부여시라는 성을 안 쓰고 이름을 쓰다가 건초고왕 이후부터 여시라는 성이 나옵니다. 여. 부의할 때 여입니다. 여가 나와요. 그러다가 29대 무왕 때 와가지고 보면은 부여시라는 성을 붙이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제 역시 건초고왕 이전까지는 부여시라는 성을 쓰지 않고 이름만 쓴 거예요. 여기에. 백제가 정확하게 성씨를 쓰기 시작한 것은 건초고왕 때부터 여시라고 썼고, 그 다음에 무왕 때부터는 부여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 또한 그렇습니다. 신라 역시 왕실의 성이 석시, 박시, 김씨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죠? 이 석시, 박시, 김씨 이외에 육부의 성이 있습니다. 신라는 육부로 되어 있잖아요. 육부족의 성씨가 있는데 그 육부족의 성씨가 경주 이씨, 경주 채씨, 경주 정씨, 그리고 경주 배씨, 경주 손씨, 경주 설씨, 이렇게 6개입니다. 이 6개 육부족 성씨와 박, 석, 김 이렇게 9개예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토박이 성씨들도 처음에는 진흥왕 이전까지는 성을 잘 안 쓴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주 남산비에나 진흥왕 순수비에 보면은 성이 안 나오고 이름과 또는 지명이 나와요. 성을 안 썼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박, 석, 김, 이, 채, 정, 그리고 배, 손, 설 이런 성씨는 진흥왕 이후부터 썼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거예요. 왜냐니까 중국 사서를 이렇게 보면은 대표적인 사서 북제서인데 이 북제서에 보면은 금진흥이라 나와요. 금을 우리는 김으로 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라 역시 6세기 진흥왕 이전에는 9개 전후의 성씨가 있었지만 그걸 잘 쓰지 않고 이름만 썼고, 백제 역시 건초고왕 이전에는 성씨를 잘 쓰지 않고 이름만 썼고, 고구려 역시 장수왕 이전에는 성씨를 잘 쓰지 않고 이름만 썼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의 성은 삼국시대에 언제부터 썼느냐? 대략 고구려 장수왕 이후, 그러니까 고구려 5세기 이후, 고구려는 5세기 이후고 백제는 4세기 이후가 될 것이고 신라는 6세기 이후부터 성씨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국시대 때에 와가지고 성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구려, 신라, 백제
장수왕 이전, 건초고왕 이전, 진흥왕 이전에는 성씨가 복성어를 많이 썼다고 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2자 이상의 성씨를 썼다는 겁니다. 2자 이상의 성씨를 쓰다가 고구려 대표적으로 얼지문덕 이런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2자 이상의 성씨를 쓰다가 이것이 단성, 한 개의 글자의 성씨를 쓴 것은 고구려 한자 영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씨가 고려시대 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들어오면서 이제 성씨가 거의 보편화되기 시작하는데 고려시대 초기 왕건시대만 하더라도 성씨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왜냐하면은 지배청과 왕실 외에는 성이 없습니다. 왕건 역시 성이 없었습니다. 왕건의 이름은 용건이죠. 그 이전에는 작재건이죠. 이름 다 달라요. 그럼 이렇게 되다가 왕씨의 성을 갖게 된 것은 왕건이 왕이 되면서부터 왕씨의 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왕건이 자기 나라 건국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성을 하사하게 됩니다. 신순겸이, 복지겸이 다 왕건이 준 성씨 하사했잖아요. 그리고 안동건씨 성씨, 그리고 안동장씨, 안동김씨, 이 성씨도 왕건이 다 하사한 성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 이전에는 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이 고려시대 때 성씨가 이제 많이 급격하게 늘어간 시기가 바로 문종 때입니다. 고려문종 때에 와가지고 성씨가 없는 사람은 과거 응시에 할 수 없다라는 법령이 정해져 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식을 조금 가진 사람들이 성을 막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성을 가지려면 이때 무슨 성씨를 많이 쓰느냐? 가장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성씨를 쓸 수밖에 없네. 요새 말로는 벤치마킹한 거죠. 본은 다르지만은 나를 알리기 위해서는 대중이 많이 쓰는 성씨를 쓰는 거다. 본값만 달리하면 되니까.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성씨가 보시면 이게 김씨입니다. 신라를 대변하는 성씨잖아요. 그죠? 김씨. 김씨가 우리가 21.5%입니다. 그 다음에 이씨입니다. 이씨가 14.7%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박씨가 8.4%입니다. 이 성씨를 다 합치면 약 40%가 넘어버려요. 한국인의 성씨 중에서 약 40% 이상이 박, 이, 김이랍니다. 제일 많은 게 김씨, 이씨, 박씨, 그 다음에 최씨, 정씨 막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최씨, 정씨도 신라에서 대표적인 브랜드 성이잖아요. 그죠? 경주 최씨, 경주 정씨, 경주 손씨 이런 브랜드 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김씨 성이 신라의 왕실을 이어왔기 때문에 제일 많고 그 김씨, 경주 김씨 성에서 파생대에 나가고 떨어져 나가는 성씨가 다 김씨, 본만 달려 다 김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 던지면 제일 빠질 확률이 많다는 사람이 김씨가 된 이유가 신라 왕실의 성씨이기 때문에 거기 성을 고려문종 이후에 성이 없는 사람은 과거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김씨로 제일 많이 써가 나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보면은 성씨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느냐? 이 조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성씨가 갑자기 늘어나는 계기는 임진왜란 이후가 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와 가지고 납속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을 주고 관직을 삽니다. 관직을 살려고 하니까 성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이 없는 사람은 그 성을 이제 또 비슷한 김씨나 이씨나 박씨 중에서 본을 달리 해가지고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씨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그러다가 성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1908년입니다. 고종 때죠. 그래서 이건 한일 병합되기 바로 2년 전인데 왜 1908년에 성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느냐? 약 200여 개에서 400여 개로 늘어납니다. 조금 이따 그 숫자를 정확한 숫자를 보내드릴게요. 400여 개로 이렇게 늘어나 버린 이유는 조사를 해서 적을 때에 고대에 있는 성씨보다 전부 다 적어서 그런
낳게 된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그 시족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헌에 있었던 성씨 전부 다 썼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썼고, 그런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가지고 노비가 해방이 됩니다. 노비가 해방이 되니까 해방된 노비들이 각자 성을 만들어서 나갑니다. 근데 94년에 해방되었다 해가지고 바로 자유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신분은 해방이 됐지만 주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바운더리 내에서 계속 그냥 노비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다가 1894년에서 1908년이 되니까 이게 이제 약 2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 보니까 성을 달리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성을 하나씩, 94년부터 하나씩 이제 성을 붙여 놓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이 400여 개로 이렇게 확대된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노비였다면은 주인집에서 나에게 주인의 성씨를 만들어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1908년도 이게 요새 말로 센서스죠. 그죠? 인구조사 통계죠. 인구조사 통계를 하면서 성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석이가 자네는 무슨 성씨 하게? 자네 집이 어딘가? 마을 이름 붙여가지고 성씨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임의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성씨가 400여 개로 확대돼 버렸습니다. 이게. 자, 그러다가 지금 성씨는 다시 2015년도 센서스 조사에서 보면은 250여 개의 성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인의 성씨 10대 성씨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이제 이렇게 김, 이, 박, 그 다음에 최, 정, 강, 조, 윤, 장, 임식 해서 10대 성씨가 63.9%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쪽 반대편을 보시면은 김씨가 지금 412만 5천 명, 412만 5천 명. 어마어마하다. 그죠? 제일 많은 거예요. 김씨가 지금. 김씨 이렇게 많은 이유는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씨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기도 하고, 또 명문가의 위치를 쭉 이어오기도 했고, 거기다가 노비가 해방되면서 주인의 성씨를 붙여서 보내주거나 데리고 있었 이유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가 김씨입니다. 412만 5천 명입니다. 그 다음 밀양 박씨가 자 303만입니다. 쭉 나와 있죠. 그죠? 요렇게. 자, 이렇게 성씨 봉간별 봤을 때 김씨, 밀양 박씨, 전주희 씨는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폭발적으로 늘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왕씨의 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왕의 성이다 보니까 왕 한 대에 늘어나는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봐야 되겠죠. 계속 갈수록, 그죠? 예.